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본 인터뷰.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네네, 오늘로 단식 시작한 지 2주입니다. 네네. 예,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과거 여당은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질하고 있다. 뭐 조정식 의원의 얘기인데 네네. 이 민주당의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식을 하면 상대당 지도부가 와서 뭐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려하고 하지 말라고 좀 권유도 하고 부탁을 들어줄 것 같은 신용이라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네. 너무 움직임이 없지 않냐 여당과 네네. 정부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조롱은 뭐 절대 그런 거는 좀 아니고요. 예. 그래도 걱정을 하죠. 예, 뭐냐면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서도 예. 야 14일 정도 단식했는데 좀 몸 상태는 뭐 어떠나 이게 네. 좀 건강은 괜찮지 않겠냐 아니면 뭐 또 예전에 예. 우리가 얘기하는 황교안 대표님 자주 얘기를 하죠. 예. 예. 근데 황교안 대표님 실제로 그때 아마 그때는 이제 국회가 아니라 이제 청와대 앞에서 예, 분수대 그랬죠. 앞에서 이제 단식을 했는데 그때는 또 추운 겨울이었고 예. 언론사도 많이 있었고 한데 뭐 누구 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때도 다른 의원님들 많이 이해하시는데 근데 그때 정청래 의원 당시에도 아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뜬금없는 단식이냐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 이해식 대변인도 한국당이 뭐 웰빈 단식에 이어서 뭐 황제 단식이다 예.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단식이라는 것은 좀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중요하죠 명분. 네네. 근데 황교안 대표 그때 단식의 명분은 그때 선거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수처법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21대 국회 때 제일 어떤 최악의 어떤 선거고 괴물 어떤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위성정당이 나왔었잖아요. 네. 국민들 비판을 굉장히 좀 많았던 이제 그것이 있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 국민들이 왜 단식을 하지라고 이렇게 이런 말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어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단식은 단순히 이거예요. 딱 세 가지인데 윤석열 대통령께 민주주의 훼손을 했으니 대통령이 대국민 사죄를 해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정 쇄신하고 개각해라 하면서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명분이 없어요. 명분 없는 단식이다.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으로 해서 여론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국민들께서 이게 진정성에 좀 봐주지 않는다면 좀. 자, 이 앞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던 네. 그 여당 지도부가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네.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많은 질문을 받았겠죠. 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용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입장문 발표 내용을 저희가 자세하게 보면은 들어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여권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훼손했으니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이라는데 이미 우리 여당에서 총리부터 아마 의원들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은 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세 번째 국정 쇄신하고 개각해라. 이 문재인 정권에는 사실 여야 인사청문회 때 여야 합의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것이 29번이나 돼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이다라는 어떤 뜻을 좀 밟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검찰 소환 조사 받고 있는 거 그거 때문에 여권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명분이 없다고 여권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찾아가서 자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내가 1번 해줄게 2번 해줄게 뭐 꼭 이렇게 답을 주라는 얘기보다는 네네. 그냥 한번 격려 정도는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혹시 뭐 검찰 소환 조사 받는 부분 때문에 여권 지도부가 부담을 느끼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당 출신의 이제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도 아마 이제 찾아갔을 거예요. 건강 걱정도 물론 했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김진표 의장께서 가서 민주당이 자꾸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안은 단독 강행하지 마라. 입법 독주하지 마라. 예.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단식은 단식이되 예. 여야의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국회법을 따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낙연 대표도 가서 한 4분 정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4분이에요. 예. 4분인데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한 1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침묵도 그러고 그런 거를 보면은 딱히 자당 의원 이제 출신 국회의장이나 전 대표도 가서 할 말이 크게 없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하는 와중에 검찰 소환 조사를 2번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선거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 네. 영장 청구하면 결국 9월 말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은 어떤 선택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선택 여지가 없다? 네.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예. 근데 무슨 선택 여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가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당연히 가결해야 된다. 이것은 부결해야 된다. 저는 이 논쟁이 아니고요.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위의 측면에서요. 네네. 그럼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는 저번에 우리 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마 8월 말에 연찬을 했을 거예요. 예. 연찬을 하면서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야, 불체포 특권을 우리가 굳이 포기할 일은 없고 예. 이거에 대해서 국회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출석했다가 다 나가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예. 그것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예. 그래서 저는 불체포 특권을 이재명 대표가 나는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예. 주변 이제 다수의 의원들은 그것을 불체포 특권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불체포 체포동의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박범계 의원의 발언을 보면 네. 영장 심사 나가도 기각은 당연히 되긴 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검찰 입에 내줄 수는 없다. 실제 발언에서는 입이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다른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재명 대표를 검찰 입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네.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말들은 민주당에서 지금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부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건가요? 저는 여론전인 것 같습니다. 여론전이요? 네네. 첫 번째로 단식을 하는 의미도 네. 명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명분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패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럼 법 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법이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지금 이용 의원께서 네. 국민의힘 대선 공작 진상조사단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일단 뉴스타파의 조작 보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뉴스타파는 오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JTBC는 오보임에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들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네네. 톤의 메시지 나왔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은 이 뒤에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이 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근데 저희 이제 진상조사단의 이제 구성들을 보면은 예. 대부분 이제 과방위, 문체위, 법사위 이렇게 구성됐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김만배와 뭐 신학님의 연결고리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뉴스타파와 김만배 연결고리가 있다. 이게 따로따로 다 이 정황들이 있어요. 네. 얘기가 다 따로따로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이제 퍼즐을 조합해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이 조작이 그것은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저도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3월 7일 날 대선 3일 전에 보도가 됐다. 저는 언론인들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네. 그것은 이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그 때문에 얘기는 네. 언론인 출신인 신학님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일종의 특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네. 바로 터트렸어야 되는데 왜 6개월을 들고 있었냐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대선 공작이죠. 어떻게 보면요. 네. 언론인은 뭐라고 추측하고 계세요? 그 6개월 동안 신학님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인터뷰했을 때도 저도 네. 그걸 질의했는데 네. 저 뉴스타파 쪽 얘기는 본인들이 알기로는 신학님 전 위원장이 이 녹음한 거에 대해서 오픈해도 되는지를 김만배 씨에게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확인하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6개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만배와 어떻게 보면 신학님 전 위원장이 연결고리가 분명한 게 또 있잖아요. 예. 저희가 보면 그 지록이죠. 좀 책인데 예. 그 1억 5천만 원, 예, 1억 6,500만 원 줬다는 그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1억 6,500만 원을 딱 그 책 3권이거든요. 예. 초판. 근데 그거에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되는지 그것도 참 저희가 확인해서 알아볼 예. 필요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 기자들이 진상조사단 단장이 유희동 의원이잖아요. 네네. 유희동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활동 이렇게 물었더니 네. 배후가 민주당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찾아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전에 살짝 얘기했는데 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김만배 뭐 신학님 예. 그다음에 어떤 인터뷰 그다음에 JTBC에서 오도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해서 퍼즐을 맞추는 부분이 또 첫 번째가 있고 예. 이런 부분 신학님과 김만배의 어떤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뒤에 배후 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바텀업 방식으로 쫙 올라가다 보면은 마지막 순간엔 배우는 드러날 것이다. 네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아직은 물음표다 이런 의미신 건가요? 아직은 물음표지만은 예. 제가 그래도 간사이고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을 때 예.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3월 7일 그러니까 3월 6일 날 네. 뉴스타파 보도가 나고 나서 예. 이게 50분이 되고 나서 중앙 일간지보다 더 빠르게 이재명 대표 SNS 글을 남겼거든요. 네. 우리가 언론이다. 이것을 널리 펼쳐 달라. 예. 그리고 나서 바로 1시간 이후에 민주당의 60여 분이 거의 SNS에 쫙 퍼뜨렸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일단 저 추정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 공작의 하나의 일환점이 아닐까라는 제가 추측을 그냥 해봅니다. 누가 공작한 거로 추측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차차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고 네. 오늘 정도에 그다음에 네. 뭐 신원식 의원이 차기 국방부 장관을 유력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그걸 피하기 위한 경질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야당의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면요. 예.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고 나서 거의 한 7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해 피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여야 논쟁이 있었던 잼버리도 가장 핵심이 있었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 장관에서 첫 번째는 외교 안보예요. 안보 중요하죠. 예, 안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탄핵이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거대 야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의석수로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럼 또 다시 6개월에서 7개월 우리 안보가 공백이 있을 건데 예.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스스로가 자진 사퇴를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기 국방부 장관 뭐 인사는 발표 나봐야 아는 거지만 네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기로는 최근 보도 보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네. 현역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무래도 이제 권력기관이고 이 총칼을 쥐고 있는 저 관한장 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은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구시장 입장에서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잘 좀 그 대구시를 이끌어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국방부 장관도 현역 의원 또 무관하다. 이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지신 뭐냐면은 장관도 네. 차관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정무직 공무원들은 네. 어차피 정치를 이게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어차피 장관이란 자리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그럼요. 예. 예.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라면은 아니 국회의원 국감이 됐던 아니면 뭐 현안 질의가 됐던 그걸 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그걸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이용 의원과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